여러분은 어젯밤 누구와 어디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푹신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즐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계를 정확히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평일 저녁 8시의 거리는 그야말로 불야성이었습니다. 식당마다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건배제의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와 기름진 냄새가 우리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던 혈액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폐허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간판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그 아래를 거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드문드문 이어질 뿐입니다. 가게 문을 열어두고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사장님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가 춥거나 일시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가벼운 감기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문을 닫은 자영업소의 숫자가 무려 49만 개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는 그저 서류상의 통계가 아니라 수십만 가구의 생계가 벼랑 끝에서 추락했다는 끔찍한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과거 호황기에는 가게를 내놓기 무섭게 권리금을 얹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지만 반면에 지금은 철거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방치된 유령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밤의 경제를 책임지던 유흥과 주류 산업입니다. 전국의 노래방 숫자는 10년 전 2인 8천 개에서 현재 15천 개 수준으로 처참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팩트와 과거 그리고 현실적 충격이라는 3단 구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흥업계의 평균 매출 하락률은 전년 대비 10%에 육박합니다. 숫자 10%라고 하면 겨우 그 정도인가 싶겠지만 과거 이익률이 20% 남짓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사장님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완전히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장이 매달 적자를 뿜어내는 거대한 부채 제조기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시나리오는 상권의 임대료가 극적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빈자리를 채우며 상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지역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대출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는 이미 수명이 다한 좀비 기업의 숨통만 억지로 연장할 뿐 시장의 자정작용을 방해하여 훗날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사망하는 장례식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상권의 붕괴를 촉발한 최초의 균열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숨은 동력은 바로 끈끈한 집단주의와 회식 문화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직장인들이 335 짝을 지어 삼겹살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소주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상사의 장광설이 이어지고 막내 사원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기를 굽던 그 시절의 공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왁자지껄한 소음과 알코올 냄새는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접착제이자 업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퇴근 이후의 시간조차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던지는 오늘 한잔하자는 말은 제안이 아니라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직장 풍경을 들여다보면 공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젊은 직원들은 미련 없이 컴퓨터 전원을 끄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술잔 대신 헬스장 가방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태블릿이 들려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직장인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저녁 회식 빈도가 무려 42%나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수치를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평균 2~3번씩 이어지던 저녁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조차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동네 술집과 식당들의 매출표에 치명적인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외면 중 6명의 직장인이 저녁 술자리 대신 점심시간을 활용한 간단한 식사나 커피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주류 산업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던 서민의 술, 소주조차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주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5% 가까이 증발해버린 것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값비싼 양주 대신 싼 소주를 마시며 시름을 달랜다는 불황형 소비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저렴한 소주조차 외면받으며 아예 술 자체를 마시지 않는 무알코올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불필요한 음주 문화가 사라지고 개인의 건강과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직장 내 소통의 창구가 완전히 단절되어 부서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기업의 창의적인 협업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적인 점심 외식마저 금지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주변의 음식점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점심 상권의 수요마저 잃고 도심 전체가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일시적인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집단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개인을 녹여내던 한국형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폐기 처분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쓰지 않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문화적 변화만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옥죄고 있는 무자비한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동네 단골 호프집에 들어가 빛바랜 메뉴판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숫자는 검은색 펜으로 벅벅 그어져 있고 그 옆에는 새로 인쇄된 비싼 가격표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예전이면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었던 생맥주 한 잔의 가격이 어느새 훌쩍 높아져 버렸습니다. 주방에서 풍기던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밀려드는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장님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네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쌀이나 휴지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필수제입니다. 반면에 술과 노래방 같은 유흥 소비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지갑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사치제에 속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 무서운 인과관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외식업 전반의 물가가 평균 20% 상승했을 때 유흥업계의 수요는 무려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과거에는 적은 돈으로 소주 여러 병을 마실 수 있었던 낭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주 한 병 가격이 너무 올라 술자리는 가벼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심리적 죄책감을 동반하는 사치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단순히 술값이 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거대한 괴물인 가계부채가 사람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짊어진 가정에 고금리라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껑충 뛰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 통장은 그저 은행을 거쳐가는 정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출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금리가 인하되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최악인 시나리오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마비되는 경제 빙하기의 도래입니다. 만약 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무차별적으로 소비 쿠폰을 뿌리고 현금성 지원을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시중에 돈을 더욱 풀리게 만들어 오히려 물가를 2배로 폭등시키는 파멸적인 피드백 루프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득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덫에 걸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유흥의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비용의 문제만으로 이 거대한 침묵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의 가치가 젊은 세대에게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2030 세대라 불리는 젊은 청년들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방은 화려한 번화가의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스마트폰과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불빛만 가득합니다. 불편한 상사에게 술을 따르고 억지 장단을 맞추며 낭비하던 3시간 대신 푹신한 침대에 누워 동영상을 보거나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완벽한 휴식입니다. 이들은 저성장과 초경쟁이라는 얼음장 같은 현실 속에서 자라난 최초의 생존 특화 세대입니다. 경제학의 기회비용이라는 렌즈로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이 변화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과거의 선배들은 술자리에서 눈도장을 찍고 사내 정치를 하는 것이 미래의 승진을 보장하는 훌륭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청년들은 회식에 참석하여 얻는 미미한 이익보다 1개월 동안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주식 차트를 분석하여 얻는 개인적 보상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노래방 이용 경험률은 불과 10년 전 70%에서 현재 30%라는 충격적인 수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명 중 7명이 노래방이라는 공간 자체를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방에서 목청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의 집에서 헤드셋을 끼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소통하는 비대면 교류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비율이 이미 35%를 돌파했다는 사실은 혼자 노는 문화에 거대한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혼자서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감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젊은 세대의 이탈에 막기 위해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오프라인 상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가상현실이나 디지털 공간으로 영원히 이주시키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술집이 망하고 노래방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끈끈한 관계보다는 나 자신의 확실한 안식처를 선택하는 인류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자영업자들은 철저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려 다인원 중심의 유흥상권은 80% 이상 소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의 혁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사회적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저녁 모임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